여러분, 오늘 소개할 인물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유관순, 3.1운동, 만세, 감옥, 죽음. 이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관순이 몇 살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18살입니다. 18.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나이, 첫사랑을 경험하는 나이, 부모님께 투정 부리는 나이. 그 나이에 유관순은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고문으로. 그것도 단순히 만세를 불렀기 때문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유관순이 감옥에서 어떤 고문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기록이 있습니다. 일제 기록에도, 당시 증언에도. 그 기록을 읽으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관순이 감옥에서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옥 안에서 3.1운동 1주년 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감옥 창살 너머로 만세를 외쳤습니다. 18살이. 오늘 우리는 유관순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그 18년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걷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일막일상의 세계 충청도 천안의 아이. 1902년 12월 16일. 조선 고종 39년. 충청남도 목천군 이동면 지령리. 지금의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관순. 아버지는 유중권. 어머니는 이소재. 유관순 집안은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유중권은 지역교회의 장로. 그리고 개화 사상을 가진 사람. 이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조선에서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신분 질서를 부정하는 사상, 인간 평등을 강조하는 교리, 그리고 교육의 강조. 유관순이 자란 가정의 분위기가 어떠했을지. 아버지가 개화 사상을 가진 기독교인이었다는 것, 딸에게도 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 이것이 유관순이 서울의 이화학당에 갈 수 있었던 배경이었습니다. 유관순의 어린 시절. 충청도 시골 마을. 농과 밭이 있고, 산이 있고, 교회가 있는 곳. 아이들과 뛰어놀고,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고, 아버지에게 글을 배우고, 평범한 어린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어린 시절이 보내지는 동안 나라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 유관순 3살. 1907년. 군대 해산. 유관순 5살. 1910년. 한일합방. 유관순 8살. 유관순이 철이 들어가는 동안 나라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유관순의 어린 시절을 만든 시대였습니다. 이망 욕망의 자각 이화학당으로. 1914년. 유관순 나이 12살. 이화학당에 입학합니다. 서울. 선교사들이 세운 여학교. 어떻게 12살 충청도 소녀가 서울의 이화학당에 가게 됐을까요? 아버지 유중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화학당을 세운 미국인 선교사 사에리시 앨러스 샤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사에리시는 충청도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유관순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하다. 그리고 이화학당에 추천했습니다. 12살의 유관순이 처음으로 집을 떠났습니다. 서울. 낯선 도시. 낯선 학교. 이화학당에서 유관순은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국어, 수학, 영어, 역사, 지리, 음악, 체육, 그리고 성경. 이화학당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알게 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유관순은 이 교육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화학당에서의 생활이 단순히 공부만은 아니었습니다. 동급생들, 선생님들,
그리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나라의 소식들. 일제의 통치. 3.1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시기. 조선인들의 울분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유관순도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산막욕망의 실행 3.1운동의 불꽃. 1919년 3월 1일. 유관순 나이 16. 서울 탑골공원. 독립선언서가 낭독됐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 그 외침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유관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화학당 학생들과 함께 만세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만세운동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이화학당도 문을 닫았습니다. 유관순은 고향 천안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관순이 단순히 고향으로 피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세운동을 천안으로 가져가려 한 것이었습니다. 16살 소녀가. 유관순은 고향에 돌아와 아버지, 삼촌 등 어른들과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온의 장터. 1919년 4월 1일. 아온의 장터는 천안 지역의 큰 장터였습니다. 5일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날 아온의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일으킨다. 유관순은 주변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왜 만세를 불러야 하는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독립이 얼마나 필요한지. 16살이 혼자서 밤을 이용해서 마을을 돌았습니다. 사막 바닥을 치다 아온의 장터와 부모의 죽음. 1919년 4월 1일. 아온의 장터.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유관순이 태극기를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 그 외침이 장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일제 헌병대가 왔습니다. 총을 쐈습니다. 칼을 휘둘렀습니다.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그날 아온의 장터에서 숨진 사람이 19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권과 어머니 이소재가 있었습니다. 유관순의 눈앞에서 부모가 일제의 총과 칼에 죽었습니다. 16살 아이가 부모를 잃었습니다. 그것도 만세를 부른다는 이유로. 유관순은 체포됐습니다. 공주 감옥으로 이송됐습니다. 재판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3년형. 항소했습니다. 다시 재판. 5년형. 항소하는 과정에서 유관순은 법정에서도 만세를 불렀습니다. 재판장에서, 판사 앞에서. 대한 독립 만세. 판사가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유관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막 내면에 전한 서대문 형무소. 유관순은 서대문 형무소로 이송됩니다. 8호 감방. 서대문 형무소. 그 이름이 주는 무게. 여기서 유관순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기록이 있습니다. 고문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고문이었는지는 기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시 증언과 기록을 보면 유관순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극도로 잔인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유관순이 감옥에서도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세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다른 죄수들을 독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20년 3월 1일 3.1운동 1주년. 서대문 형무소 안에서 유관순이 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감옥 창살 너머로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유관순의 만세 소리에 다른 죄수들이 호응했습니다. 그 소리가 감옥 밖으로도 들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유관순이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고문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 육막 귀환하다 18배 죽음. 1920년 9월 28일 서대문 형무소. 유관순이 세상을 떠납니다. 나이 18. 공식 사인은 방광파열. 고문의 결과였습니다. 유관순의 시신을 인계받은 이화학당 교사들이 시신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고문의 흔적이 온몸에 있었습니다.
유관순의 시신은 처음에 서대문 형무소 인근에 매장됐습니다. 나중에 이화학당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유관순의 고향 천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 천안 병천면에 유관순 열사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관순의 시신이 여러 곳으로 나뉘어 매장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제가 시신을 훼손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유관순은 1962년 건국 훈장 독립장을 추서받았습니다. 칠막 변화된 일상 유관순의 주변 사람들. 유관순의 이야기에서 함께 기억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유중권과 이소재.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를 부르다 일제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딸이 만세운동을 주도하는 것을 알면서 함께 했습니다. 그 부모의 용기가 유관순을 만들었습니다. 사해리시 선교사. 유관순을 이화학당에 추천한 미국인 선교사. 유관순의 재능을 알아보고 기회를 준 사람. 이화학당의 선생님들. 유관순이 체포됐을 때, 유관순이 죽었을 때, 시신을 고향으로 옮기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 그리고 아운의 장터의 수천 명.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그러나 그날 함께 만세를 불렀던 사람들. 그중 1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관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3.1운동 전체가 수백만 명이 함께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 중에 유관순이 있었습니다. 유관순이 특별한 것은 그 나이에,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막 1 3.1운동의 의미. 유관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1운동을 이해해야 합니다. 1919년 3월 1일. 왜 이날이었을까요? 1919년 1월. 고종이 승하했습니다. 독살됐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조선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자결주의를 제창했습니다. 각 민족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이 말이 조선인들에게 큰 희망을 줬습니다. 우리도 독립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전국 214개 지역에서 약 20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일제는 이것을 폭력으로 진압했습니다. 7,500명 이상이 사망, 1만 6천 명 이상이 체포, 수십만 명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3.1운동은 실패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독립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달랐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 독립운동의 세계화, 그리고 1945년의 광복. 3.1운동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들이었습니다. 유관순은 그 3.1운동의 가장 어린 불꽃 중 하나였습니다. 구막 유관순과 이화학당. 유관순을 이야기할 때 이화학당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이화학당. 1886년에 설립됐습니다. 미국 감리교 선교사 메리 스크랜턴이 세운 여학교. 한국 최초의 여성교육기관 중 하나. 당시 조선에서 여성교육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집에서 바느질을 하고 살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던 시대. 그런데 이화학당은 달랐습니다. 여성도 배울 수 있다. 여성도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 여성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이 생각이 이화학당에 있었습니다. 유관순이 이화학당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그리고 나라가 무엇인지, 독립이 왜 중요한지, 이화학당의 교육이 유관순을 아운의 장터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화학당 선생님들은 유관순이 체포된 후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유관순을 면회했습니다. 유관순이 죽은 후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그 선생님들의 이름이 지금은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없었다면 유관순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막 감옥 안의 유관순. 서대문 형무소 8호 감방. 유관순이 약 1년을 보낸 곳. 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당시 서대문 형무소에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여성들도 많았습니다. 어윤희, 신명철, 권애라, 신관빈. 이들이 유관순과 함께 수감됐습니다. 이들의 증언이 유관순의 감옥 생활을 알려주는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유관순은 감옥 안에서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을 독려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1920년 3월 1일 3.1운동 1주년 기념일 유관순이 감옥 안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옥중 만세운동. 그날 감옥 안의 소동으로 유관순은 더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관순의 몸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1920년 9월 28일 유관순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관순의 수형 기록. 일제가 남긴 기록에서 유관순의 이름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일제는 유관순을 그냥 한 명의 죄수로 취급했습니다. 유관순이 역사에서 재발견되고 재평가된 것은 해방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11막 유관순이 오늘의 우리에게 묻는 것. 유관순의 이야기를 현재로 가져올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 18살에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유관순은 18살에 죽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독립을 위해. 그 나이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두 번째 질문. 여성에게 목소리가 없던 시대에 유관순은 어떻게 앞에 나설 수 있었을까요? 당시 조선에서 여성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집 밖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유관순은 만세운동의 앞에 나섰습니다. 16살에 여성으로서 일제에 맞서서.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신앙이었을 것입니다. 교육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우리는 유관순 같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감사하고 있습니까? 유관순이 죽은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나라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유관순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름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 기록도 없이 죽어간 사람들. 유관순은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게 된 한 사람입니다. 12막 유관순을 기억하는 방법. 유관순을 기억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천안병천면 아온의 장터. 지금도 있습니다. 아직도 장이 섭니다. 그 장터 한쪽에 유관순 열사 기념 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이화학당의 후신. 지금도 서울에 있습니다. 유관순을 기억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관순을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공간을 방문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유관순이 보여준 것을 이해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두려워도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믿는 것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서 조금이라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유관순을 진정으로 기억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에필로그 18배 불꽃. 1920년 9월 28일. 서대문 형무소. 18살 유관순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문의 결과로 나라를 위해 만세를 불렀기 때문에. 그 죽음이 너무 어리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슬픕니다. 그런데 유관순의 삶이 짧았다고 해서 의미가 없었을까요? 16세 아온의 장터에서 수천 명과 함께 만세를 불렀습니다. 17배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18배 감옥 창살 너머로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만세 소리가 100년이 넘은 지금도 들립니다. 3월 1일이 되면
우리는 함께 그 소리를 기억합니다. 유관순의 삶은 짧았지만 그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옮겨 붙었습니다. 그것이 유관순이 우리에게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 3월 1일에 생각해 보십시오. 108년 전 그날, 16살 소녀가 태극기를 들고 아온의 장터로 걸어 나갔습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나 걸어 나갔습니다. 그것이 유관순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를 쉽게 말해주는 재미있모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납시다.